11년이죠. 11년 4회. 자, 4회에 31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원래 이론 과정을 일반 학원에 다니신다면 이론 과정을 한 3주 정도 이걸 하세요. 천천히 설명을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복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약 정리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최소한으로 줄인 게 요약 정리인데 그거 있는 내용들은 엑기스니까 웬만한 건 다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식이 100개에서 120개 된다고 했는데 그거의 반인 한 50개 정도는 내 거로 만들으셔야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50개가 좀 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한 7, 80%는 다 소화를 하셔야 돼요. 공식적인 것들. 공식이 반 정도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설명형이라고 했으니까 극단적으로 설명형 가지고 승부를 거르셔도 되고 계산 문제는 최소한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50점 전선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공식을 최대한 한 4, 50개 정도는 내 거로 완전히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이론이 완전히 생략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 밑바닥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가뜩이나 이게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데 그래서 요약 정리만이라도 2번, 3번 반복하시고 동영상 듣기 들어오시면 반복하시고 수업 강의를 듣는 게 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번 30번까지 했는데요. 31번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31번. 자, 자개의 세기는 했습니다. 기동장치 소형된 소화설비에서 스프링클러라든가 가스기로 소화설비 약재를 터뜨릴 때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전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전기로 하는 것 중에서는 감지기라는 교차 배선이 있습니다. 두 개인데 A, B가 있는데 한 개로만 작동하면 경보만 나가고 피난자 빨리 대피하게 하고 두 개의 감지기 교차회로가 작동을 하면 해당 설비가 기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서 하는 기동 스위치 눌러서 기동하는 거하고 감지기 A, B 두 개가 동시 작동할 때 기동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감지기로 할 때는 그 기동장치가 솔레노이드라는 전자장치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손은 손가락에 힘이 있잖아요. 손가락 눌러서 기동 스위치 눌러서 작동하지만 전자식인 것은 전기적인 자기적인 힘에 의해서 솔레노이드라는 게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 전기적 힘을 갖는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돼요. 전자석.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힘을 발생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 전자력을 발생해서 그 힘으로 회전하거나 움직여서 스위치를 접점 붙이는 겁니다. 손으로 누르는 거나 전자력으로 누르는 거 똑같죠. 그 전자력이 하는 것을 전자식 기동장치에서 솔레노이드라고 많이 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란 말이 이제 많이 하죠. 현장에서는. 그겁니다. 바로 그것에 들어갈 때는 건데, 자, 자기의 힘은, 기자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은, 자기랍니다. 자기라고도 하고, 자력이랍니다. 자력의 힘 또는 세기라 합니다. 세기. 자, 이것은 H는 2파이 R분의 NI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각각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요약 체계는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경. 요게 권수입니다. 자, 한자로 권자가 감을 권자입니다. 똘똘 만다는 거죠. 코일이 생겼죠? 용수철처럼 생겼어요. 이게 코일 감는 건데 한 번 감은 거고 두 번 감은 거, 세 번, 10번 감은 거 어떤 게 더 세겠어요? 상식적으로. 코일 한 번 감고 전류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굵기의 코일을 5번 감은 거 어떤 게 더 세겠어요? 5번이 세겠죠. 상식입니다. 거기서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이 힘은 더 세진다는 거죠. 자개의 세기는 힘은 더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입니다. 자, 똑같은 코일을 5번 감았어요. 5번 감은 데다가 1A 흘리는 놈하고 10A 흘리는 놈하고 어떤 게 더 세겠어요? 10A가 세겠죠.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난생 처음 보는 공식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 거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에 비례하고 코일 가문수에 비례해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만 나올 때도 많아요. 지금 묻는 게 뭐죠?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1번이 답이에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됩니다. 1번 답이에요. 자, 코일의 권수, 가문수에 비례한다. 어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권수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권수에는 반비례하고 전류. 두 가지 갖고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가지. 일반적으로는 이거 갖고 나오는데 어떤 때는 전류만 갖고 나오고요. 두 개 다 나와요. 어쨌든 얘랑도 비례하고 얘랑도 비례한다.
1번. 자, 이거는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2번.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죠. 공식치고는. 32.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 키워드가 뭐죠? 일정한 목표입니다. 일정한 목표. 영어로 말하면 constant. constant 뭐죠? 안정적인, 일정한, 꾸준한 value다, value. 일정한 값을 유래준 겁니다. value. 또는 뭐냐, 이거는 fixed랍니다. fixed. 고정된. fix는 고정하다죠. 고정하다. 앞정을 꽂다. 이거 고정하면. fixed다, 이거 붙이면 fixed. 고정된입니다. 고정된 값. 고정돼요. 값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펌프의 정지점, 만약에 10kg로 왔다 그러면 압력이 쭉 올라와서 펌프가 돌아오면 급속도로 수압이 발생해서 압이 올라요. 1기압, 2기압에서 10기압 되는 순간 딱 정지합니다. 그게 일정 지압에 정지하는 거죠. 또 일정 기압 떨어지면 모터 돌아가요. 그래서 그 모터 돌아가는 범위가 이거예요. 만약에다가 10kg per 제곱센티미터다. 여기는 3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 모터는 평상 여기에 갈퀴 있어요. 이 정도. 갈퀴 있다가 누가 소화전을 써요. 소화전은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죠. 그러면 관내에 있는 배관압이 수압이 뚝 떨어져요. 떨어지면 여기 딱 되는 거야. 3으로 5쯤 있었다. 3으로 떨어지는 순간 모터는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터는 사실 불이 났는지 몰라. 얘는 3이라는 거면 무조건 돌아가라고 세팅되어 있는 거죠. 이게 픽스드, 고정된 값이죠. 그 다음에 펌프가 돌아가면 소화전 하나에서 뿜어내는 수량보다 펌프 이따만 펌프가 돌아가는 물이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세니까 소화전 틀어놨더라도 굉장한 압력으로 펌핑 해주니까 수압은 배관내 압력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어디서요? 여기 딱 씁니다. 소화전을 5개, 10개 터뜨렸다 여러분 많은 양을 뿜어내니까 금방 여기까지 못 오겠죠. 그래도 펌프가 더 세요. 점점 더 올라가면서 여기 딱 오면 또 씁니다. 근데 불은 아직 안 꺼졌어요. 그럼 소화전이 계속 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떨어지면 또 기동하고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일반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쓰는지 여기서 모터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많이 하죠. 점검할 때나 유지 관리할 때. 자, 그런 것은 픽스드, 고정된 값이다. 일정한 값. 그래서 무슨 값이죠? 정치다. 일정할 정자, 값치자예요. 값가짜, 값치자 한자로. 이런 건 쉽잖아요. 키워드만 찾으면 답입니다. 3번이에요. 정치제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쓸 시간이 없어서 요약정리해서 한번 페이지 찾아봤는데 그 제어의 종류가 있죠. 제어량에 따른 분류,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연속성, 불연속성에 따른 분류에서 그거 다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거죠. 정치 제어는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죠? 반대말이? 정치의 반대말이? 얘가 정치 제어예요. 정치 제어.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시간에 따라 값이 안 변합니다. 소화전 한번 고정하면요. 다시 관리자가 또는 점검자가 이 숫자를 바꿔놓지 않는 한 10과 3이라 나오면 영원은 이 펌프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는 여기서 정지하고 여기서 기동합니다. 기동하고 정지해. 변함이 없어요. 얘는 안 움직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요. 10년이 지나도 안 움직여요. 고장나지 않는 한. 그런데 이걸 바꿉니다. 시간에 따라 바꿔요. 지난번에 했죠? 미사일을 쐈어요. 여기서 쐈다가는 일리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미리 앞질러서 이거 날아가는 속도하고 이 각도를 맞춰서 세타를 맞춰서 여기다 쏴주면 공중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는 거예요. 목표 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뭐죠? 추치죠. 정치가 아니라 추치제다. 목표 값을 시간에 따라 계속 추중하는 제어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류가 나머지, 답지 중에 나머지예요. 자, 그렇게 구분하고 따시면 다음 중 추치 제어가 아닌 거 할 수 있죠. 추종 제어, 비례 제어, 프로그램 제어. 이게 바로 추치 제어입니다. 3번이 답. 33. 시퀀스 회로는 뭐죠? 순차 제어죠. 가장 핵심이 뭐죠? 얘는 순서대로다. 영어로 시퀀스라는 말 자체가 순서입니다. 순서.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순차 키워드. 순차 순서만 알면 이 문제 풀어요. 3번 답이랬어요. 지난번에 암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나온다고. 3번 전체 시스템이 연결된 접점들이 일시에 동작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펌프를 돌려봐요. 자동 수동 스위치 중에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스위치 눌러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죠. 동시에 안 됩니다. 절대로. 수동으로 돌린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야지 모터가 돌아가요. 또 자동 누를 때도 자동으로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자동 기동 압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먼저 자동 수동 스위치를 자동으로 돌리는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2, 3단계, 어떤 10단계 거쳐야 됩니다. 순서다 반드시. 그러니까 일시란 말은 반대말 일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는 한 문제 맞으시는 거예요. 엄청 잘 나온 문제들이 지금 오늘 특히 많이 나오네. 특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거 알면 나머지 논리회로다. 논리회로, 엔드회로, 오화회로, 나트회로 이런 것들 난드 노화를 막 짬뽕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실기 가서는 이거 합니다. 실제 시퀀스 회로는 말로 안 나오고 이 회로도 시퀀스 회로도 하고 시험 나와요. 자, 그때는 이제 실기는 좀 한 수 위인데
어쨌든 필기 합격하시고 이제 고민하실 거고, 그때 이제 엔드와 낫 할 겁니다. 그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적 접도 들어갑니다. 기계적 접점 중에 하나가 그 리밋 스위치라, 리미트 스위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대부분 전자 접점이지만 기계 접점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타이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 기동할 때는 반드시 Y 델타거든요. 자, Y로 기동한 다음에 델타로 운전을 합니다. 운전해요. Y 델타 기동이라고 하면 소방 펌프는 99%다 이거예요. 처음에 바로 압을 넣었다가는 모터가 확 꺼져버려요. 너무 굉장한, 이따만 뭐든 귀찮아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점점 더 달리면서 속도를 내니 나중에 누구죠? 그 볼트 선수도 10초 안에 100m를 끊듯이 처음부터 못 달리잖아요. 점점 더 가속도 붙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는 볼트처럼 볼트 밀어봐요. 내장 파열이 날 거죠. 순간적으로 빨리 가면 내장 파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섰던 놈을 갑자기 가려면 뭐죠?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죠. 갑자기 빨리 못 가요. 속도를 점점 더 가면서 올라가고 또 계속 달리면 갑자기 서였다가는 사고 나죠. 큰일 나죠. 납작해져요. 그러니까 서서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제동 거리를 거쳐서 이제 정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관성의 법칙에서 타이머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적용해서 어느 뭐 시간 동안 지나서 끈다든가 서서히 일정한 시간 지나서 기동한다든가 이런 시간차를 두고 하는 타이머하면 대략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타이머 계정기. 이걸 한시 계정기라면 한시. 이 말을 바꿔서 한시 계정기도 쓴다 하면 이런 말도 들어간다는 거죠. Y델타 할 때 처음부터 이거는 전격 100% 운전하는 거예요. 100% 힘을 가한 무리가 되니까 처음에 한 몇 프로, 루트 3분의 1만큼 다운시켜서 기동을 합니다. 전류 같은 3분의 1죠. 3분의 1 정도 다운시켜서 체중의 100% 1로 갑니다. 1로. 그러니까 약 30%에서 33%에서 100%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 실무자나 공무원분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소방부 돌려보세요. 돌리면은 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웅 가다가 윙 바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삼상 같은 경우 웅 가다가 윙 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속도도 올라가고 전압과 전류가 확 올라가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윙 했다가는 뭐가 고장 나거나 모터가 타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계적으로 기동하는 건데 그때도 써먹어요. 이때 타이머에서 만약에 Y에서 델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10번 세고 델타 넘기나요? 그게 아닙니다. 시퀀스에 들어있어가지고 기동 딱 시키면 세팅을 해놔요. 셋 타이머로 10초 후에 델타로 넘어가면 지가 딱 누르면 좀 있다가 10초 지나면 윙 올라가요. 웅 하다 윙 가요. 삼상 같은 경우는 뭐 단상은 안 그렇죠. 자, 그런 경우가 시간 지연 요소라는 게 타이머라는 걸 얘기합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34. 자, 이거 중복되는 문제죠. 이거 외우시라겠어요? 어디 있어요? 결론만 있어요. 결론. 과정 너무 어렵습니다. 결론만. F는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자, 두 가지 하시겠어요. 주파수는 뭐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각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하시겠죠. 위에를 뭐라고 하죠? 각속도라 합니다. W가 아니고 오메가라서 오메가. 이거는 주파수다. F, 주파수. 그죠? 이거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이거는 헬스 모르는 분 없죠? 주파수 몇 헤르츠, 헤르츠. 요거는 라디안이라는 건데, 라디안. 자, 라디안. 라디안은 파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자, 파이랑 관련인데, 파이는 뭐죠? 180도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써요, 소박 전기에서는. 파이는 3.14는 단순한 숫자로 쓸 때가 있고, 원주일일 때는. 근데 이런 각도로 얘기할 때는 180도로 씁니다. 한 바퀴 돌았다면 몇 파예요? 2파예요. 한 바퀴 도는. 반바퀴는 파이고, 4분의 1바퀴는 90도만 돌았을 때, 직각만 돌았을 때는 2분의 파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으면 2파예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만 돌았어요. 이건 2파입니다. 요만 돌으면 파이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돌았어요, 이렇게. 이거 뭐죠? 직각이죠. 이거는 2분의 파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가 180이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직각. 자, 그런 것도 다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자, 공식 복잡한 거 아니더라도 가만히 몇 가지만 간단한 거 해도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너 개는 수업 들으시면 5년 치지만 한 5개는 잡을 수 있어요. 5개. 그래서 설명형 웬만큼 맞으시고 50% 맞고 60% 맞고 그럼 5, 60점 나옵니다. 35번. 34번은 그 답은 3번이죠. 이건 주목되는 문제였어요. 35번.
이거 어려운 건데, 새로운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새로운 게 대부분이실 거니까. 단상변압기 3상 결선 중 델타 델타 결선인데, 자, 3상 결선에는 델타와 Y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델타 결선과 Y 결선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시간상 최소로 하겠습니다. 이건 순환전류 흐름이다. 순환전류. 얘는 뭐죠? 순환전류가 존재하고 순환전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3고조파에 3고조파에 파가 발생해요. 3고조 발생한다. 뭐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냥 이게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그 다음에 1번에 또 있어요. 있죠? 그래서 통신장애가 있다. 3고조 발생을 해서 통신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Y만 꼭 좋냐? 또는 델타가 서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도 보면 순환전류가 발생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즘 중성점에 접질한다. 이 키워드는 좀 알아주실 것 같아요. 계산 문제보다는 이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접지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접지하는데, 여기 접지는 어떻게 하냐면 Y결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Y결선인데, 자, 뒤집으면 Y자지만 실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도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접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접질해요. 여기다 중성점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다 접질합니다. 접지는 어스라고 하죠. 영어로 어스. E-A-R-T-H. 그냥 영어로 우리만 발음대로 어스라고도 하고요. 얘를 접지라고 합니다. 접지랍니다. 줄여서 E라고 해요. 접지. 접진 E라고 써요. 영국 애들은 G, 그라운드. 미국에서는 E, 어스라고 씁니다. 여기 쓰는데 요 접지를 어디에 중성점? 상식적으로 보세요. 세 선의 가운데 만나는 곳을 중성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중성점. 셋이 만나는 곳이 여기다가 선을 쭉 끌고 와서 여기다가 땅에 연결해요. 이 접지입니다. 중성점에 접지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중성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지를 중성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들. 자, 특징들이 있는데, 순환전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순환전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4번에 이상전압을 감소시킬 수 없다. 시킬 수 없다. 이런 키워드만 한번 적어두세요. 그러면 36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선만 해도 웬만큼 다 잡을 수 있어요. Y 델타, 뭐 델타 델타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델타 결선도 있고요. Y 델타 결선도 있고, 뭐 Y 결선도 있고, 델타 결선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델타는 뭐죠? 있구나. 델타는 Y에 대한 성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서의 델타 거만. Y일 때는 순수한 Y 거만 있고 델타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두 가지 짬뽕으로 다 있는 거고. 열심히 됐죠? 뭐가 나오든 요 특징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1번을 보자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델타 결선의 장점이 아닌 거예요. 장점이 안 그랬으니까 1번에 변압기 외부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고조파가 얘는 발생하죠? 여기는 제3고조 발생하지 않습니다. 델타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통신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Y는. 얘는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3번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거 했어요. 자, V결선. 자, 3상 이렇게 있으면 3상 중에서 이거 하나만 몇 상? 1상이 됐어요. 이것도 1상에서 합쳐서 몇 상? 3상이에요. 자, 3상 결선이 한 상에서 하나를 콧단자에서 단상이라고 하고 1상이라 돼요. 단상 3개가 멈추면 3상인 거예요. 단상 3개를 무는 어떻게 무느냐? Y자로 무느냐? 델타로 무느냐? 이겁니다. 자, 델타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델타로 어디 있고 삼각결선에다고 환형결선입니다. 환형결선. 이거는 Y결선, 미국에 든 별을 이렇게 안 그려요. 미국에 든 별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뭐죠? 별 모양, 별성자. 한자 별성자 아시죠? 별성자, 성형이랍니다. 성형. 얘는 환형결선에는 성형결선이에요. 영어로 얘는 델타라고 하고 영어로 델타. 델타결선, 얘는 실제 별성자에서 스타결선입니다. 스타결선. 별이 스타잖아요. 별, 스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가장 편하게 추제낼 때는 뭐죠? Y 델타라고 쓰면 가장 쉬워요. 근데 용어를 이렇게 막 씁니다. 환형결선, 여기는 성형결선, 델타결선, 삼각결선, 스타결선. 막 섞었어요. 그러면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이다. 얘는 이꼬르고 얘가 이꼬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스타결선이죠. 이건 뭐죠? 델타죠, 델타. 델타에서 하나 고장났어요. 세 상 중 한 상이 고장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개만 있는 거. 그럼 뭐라죠? 뒤집은 V자, 뒤집은. V자죠. 그래서 V결선.
그래서 삼상일 때는 단상을 이거 놓을 때 이게 일상. 자, 일상. 한 상의 전압이 전력이 일상 전력이 얼마나 했어요? P라고 했어요. P 지난 시간에. 근데 삼상일 때는 삼상을 뭐냐면 P 일상에다 곱하기 3배라고 했어요. 3배니 3개니까 일상 더하기 일상 대 일상이니까 삼상 나오죠. 자, P는 몇 상? 1상. 한 상의 전압이고요. 만약에 변압기 하나가 1kV 암페어라고 1kV 암페어. 1kV 암페어면 삼상은 얼마예요? 곱하기 3이니까 3kV 암페어가 삼상이에요. 단상 변압기는 1kV 암페어. 상상 변압기는 곱하기 3kV 암페어예요. 근데 똑같이 삼상을 썼는데 얘가 고장났어요. 변압기가 고장났거나 선이 끊어졌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실제는 얘가 있으나 마나니까 뭐죠? 뒤지음 V자죠? V결선일 때요. V결선일 때 얼마다? P의 몇 배?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닌 중간에 걸린다겠죠. 3개는 아닙니다. 얘는 고장났으니까 안 쓰고 2개만 쓰는데 곱하기 2냐? 2는 아니라겠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직렬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루트 3배. 그래서 하나일 때는 자, 다 정리하면 일상 전력은 P, 삼상 전력일 때는 곱하기 3P, 그 다음에 V결선일 때는 얼마? 루트 3P.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두고두고 써먹고 엄청 잘 나와요. 중요한 건 특히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해볼 만한 거예요. 자, 이거만 알아두시면 요 계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델타가 어떤 거랬어요? 제가 계속 그릴 때 제가 Y로 그리지 않았죠? 칠판을 보세요. Y 안 그렸죠? 조금 전에 삼상에는 삼각혈선과 Y결선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Y라고 쓴 적이 없죠. 델타에서 하나 끊어졌다고 했죠. 그럼 V결선 어디서 나와요? Y결선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델타에서 하나 끊어진 걸 V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 문제도 섞어 나올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삼상에서 하나 고장나면 뭐죠? V가 되잖아요. V결선. 델타에서 하나씩 끊어져 봐요. VV자 나온다. 근데 이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YY 결선에서 VV 결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우리 여자분 제일 이해 잘 하시네. 안 나와 이거는 델타에서만 V가 나온다고 했어요. 3번까지 맞고요. 4번 틀렸어요. 자, 이거 보자고요. 4번에 중성점 접지는 Y 산다겠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자, 저기다 분명히 그래서 빨간색으로 중성점은 얘는 존재하지 않고요. 중성점 Y니까 중성점에서 접지한다. 이건 삼상 Y결선에만 존재하는 얘기예요. 근데 델타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없으므로 이상전압 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답은 4번. 자, 새로 배운 거지만 제가 왜 강조하냐면 계산 문제로 엄청 고생하는 것보다 설명형이 그래도 더 점수 맞기는 유리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잡아보자는 거죠. 설명형은.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외워두세요. 요약 정리 있습니다. 이거.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이 있어요. 자, 전압 강하율은 2해서 VR분의 VS-VR이다. 곱하기 100이에요. 퍼센트가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공급 측 전압이에요. 공급 전압. 이거는 받는 측, 수전 측 전압. 자,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그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에서 저 말단인 감지기가 있습니다. 발신기. 그럼 수신기에서 24V를 공급해주고 저 말단에 가면 말단이 있는 거 말단. 자, 그 사이에 전압이 생겨요. 전압차가 생겨요. 수신기에서 24V면 말단에 가서 아무리 전압을 재도 24가 나오면 이건 기적입니다. 24가 안 나와요. 23이든 20이든 24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냥 약 24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는 24보다는 조금 적어요. 23이나 20이나. 오히려 심해서 막 10V 되는 데 있어요. 어떤 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요 차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이 식을 얘기하고요. 전압 변동률은 델타로 표현합니다. 델타는 VR분의 V0-VR. 여기,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썼죠? 대문자로 썼나? 소문자로 썼네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문자로. 자, 이거 V 여기다가 그냥 제로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거 곱하기 100이다. 자, 이건데,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전압 변동. 두 식이 막상막한 얘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위에 게. 이때 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다 나오니까, 엄청 잘 나오니까 모두 다 필수다.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은 이제 계산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계산력을 좀 요구합니다. 일단은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공식 외우셔야 되고, 여기 뭐다? 무부하시 전압. 이거는 부하 전압.
그럼 분모에 있는 것도 부하시 전압이겠죠? 뒤에 거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요, 이거 보세요. 요 제로라는 게 뭐죠? 뭐가 없다는 거죠? 그 부하가 하나도 안 걸리고 전압 그 자체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걸어놓은 거. 여기는 뭐 수신기나 감지기나 발신기 다 걸어서 전기적 어떤 그 부하를 걸은 거예요. 저항을 걸은 거. 걸었을 때와 안 걸었을 때가 전압이 세겠죠? 뭔가 걸으면 사람이 글쎄요. 맨몸으로. 여러분 저기 뭐죠? 그 소방공무원들 뭐죠? 엄청 메고 뭐 뛰는 거 있죠? 무슨 경기도 있죠? 맨몸으로 그냥 옷만 홀가분 입고 뛰는 거하고 완전 무장하고 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아무것도 없을 때 뛰는 거. 이건 완전 무장하고 뛰는 거. 분명히 힘 차이가 나겠죠? 그 차를 이해합니다. 자, 그거를 전압 변동률이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식이 맞느냐 틀리냐도 잘 나와요. 둘째는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자, 요새 이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이 식에서 델타가 얼마나 했습니까? 문제 주어진 대로 전압 변동률이 10%래요. 전압 변동률이니까 밑에 식이 맞죠? 밑에 식. 자, 10%다. 자, 10%는 그대로 식을 넣어보는 겁니다. 무부하시 전압이 얼마죠? 부하시 전압이 얼마냐 모르고 무부하시 전압은 24래요. 자, 부하시 전압은 얼마인지 지금 안 주어졌어요. 그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곱하기 100이죠. 자, 이 식 가지고 모르는 게 뭐죠? 지금 미지수가 하나예요.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수학으로 가야 돼요. 다시. 그다음부터 이제 이항식 어쩌고 해서 푸는 거예요. 자, 요령 있는 사람 뭐냐면 이거 옮기고 이항식이다 틀린 사람 많아요. 특히 문과 출신들은. 이공계는 이거 잘해요. 문과 약하면 그러지 마시고 답 쓰는 방법 여기다 하나씩 넣어봐. 1번부터. 넣어서 여기 10 나오면 맞는 거예요. 넣어보세요. 1번부터. 19점이 근데 좀 재수가 없는 거예요. 1번부터 하면 그죠? 거꾸로 하면 두 번째 말이 되는데 답은 3번이거든요. 자, 결론 3번인데 자,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일일이 이항 힘들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VR에 얘랑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24 빼기 19.1을 넣어봐요. 19.2, 19.2 얘가 10이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10이 안 나올 겁니다. 계산이 들어오면. 두 번째로 20.3을 20 빼기 2.3 나누기 20.3 곱하기 100을 해봐요. 역시 10이 안 나올 거예요. 3번 넣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3번 답. 그렇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 이항시켜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시험상은 그것도 요령입니다. 빨리 푸는 방법. 4개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보는 거 하나씩. 아니면 빨리 지워놓고 X에 넣고 차례로 해주세요. 운이 제일 나쁠 때는 4번째 나오겠죠. 시간이 4번 가겠죠. 자, 그런 건데 푸는 과정 이겁니다. 자, 푸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얘는 나눠지기는 1로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죠. 나는 곱해야 돼요. 10 VR 곱하기 VR. 그 다음에 이쪽 곱하기 100은 넘어가면 나눠져요. 100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24 마이너스 VR이다. 아주 원식으로 합니다. 하면 뭐죠? 0.2죠. 0.1 VR는 24 마이너스 VR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면 뭐죠? 1.1 VR이에요. 왜? 이게 1 VR이거든. 1 플러스 이건 빼기는 더하게 되잖아요. 1.1은 24가 됩니다. 고로 VR은 얼마냐면 1.1 나누기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4보다 좀 적겠죠. 그게 21.8이라는 거죠. 21.8V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는 것도 유령이다. 시험장에서는. 자, 이 공식은 기억하죠. 대신. 그죠? 자,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은 기억해야만 뭐든지 얘기가 되는 거죠. 공식 자체에 기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37. 자, 37번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답 4번인데 건너뛰죠. 38. 난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38번 어떤 회로 소자에 전압을 가했더니 흐르는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2분의 파이다. 요거 암기해두세요. 자, 우리 교류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겠죠. R과 L과 L은 뭐냐면 나중에 XL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XC가 됩니다. 자, 복습할 겸 정리하자고요. 얘는 뭐죠? 순저항이랍니다. 순저항. 자, 순저항이에요. 얘는 뭐죠? 리액턴스라 했죠. 무슨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유도. 얘는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용량. 자, C가 남 용량, L이 남 유도입니다. 요건데 이 세 가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순저항이고요. 얘는 코일입니다. 자, 코일 용수설처럼 이게 감은 거. 전선을 일직선 놓은 게 아니라 전선을 이렇게 감은 겁니다. 코일처럼, 용수설처럼. 이거는 뭐죠? 콘덴서예요. 얘는 뭐죠? 얘는 저항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 세 가지 가지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전류가 I가 있어요. 요 잘 넣어야 됩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이걸 정리해요. 자, 전류가 전압과 위상이 같다.
자, 위상이 같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동상이랍니다. 동상. 또는 다른 말로 동위상이에요. 동위상. 시간차라는 건데 이 시간차 없어요. 직류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류에 가서는 시간차가 있다 없다 말합니다. 없을 땐 얘예요. 얘는 있어요. 얘는 I가 자, V보다 위상이라면 위상이 90도 뒤진다. 요거는 I가 자, V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그래서 이거를 자, 한자로 남보다 앞서는 거 뭐라 하죠? 뒤친 거 뭐라 하죠? 늦은 사람은 늦은 사람 지각이라 하죠. 정각보다 늦을 지자. 늦을 지자. 지각이랍니다. 지상이에요. 지상. 위상이 늦어졌다 이거죠. 얘는 위상이 앞섰어요. 그래서 진상이네. 나아갈 진짜. 나아갈 진짜. 나아갈 진짜. 앞질러 갔다는 거죠. 위상이 시간차가 더 앞질러 갔다. 앞질렀다 무슨 의미 자체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전기공학을 하시려면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우리는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거 할 시간은 나중에 합격하시고 전기공학을 따로 와서 전공을 하세요. 여기서는 그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거기 해설에 인덕 뭐죠? 2분의 파이금 뒤졌다 했죠. 위상이 느리다. 느린다는 말이나 지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느리다 지상. 그럼 늦다는 거 요거죠. 요거는 뭐죠? 제목이 코일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둘째 줄에 있어요. 문제에서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2분의 파이 90도를 했죠. 파이가 180을 했으니까 90도만큼 뒤진다. 느리다 했어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나머지 읽지 마시고 그거만 읽으면 되는데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분필이 이게 상대 표현이에요. 분필이 주어가 분필이에요. 분필이 지우개보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죠. 거꾸로 주어를 얘를 잡습니다. 지우개가 주어예요. 지우개는 얘보다 뭐예요?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I가 주어죠. 이게 I가 전류입니다. V가 전압이에요. 전압 전류 모르신 분 없죠? I는 전류고 V는 전압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순서를 말을 바꿔서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뒤진다, 코일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주어가 I일 때 뒤진다는 얘기고 거꾸로 말해주세요. 자, 코일일 때, 자, 이 문제를 자, 둘째 줄에 전류가 전압보다, I가 V보다 그 얘기죠. 근데 거꾸로 전압이 전류보다는 어때요? 앞서는 거죠.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헷갈리니까 요거 확실히 외워두시면 돼요. 전류가 주어로 외워두시면 뒤집어 나오면 전압은 전류보다 뒤진다. 90도 뒤진다. 얘는 거꾸로 전압이 V가 I보다 90도 뒤진다 말해야 돼요. 주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필하고 지우개. 얘를 기준하면 지우개가 이 책이 여기 기준하면 책이 오른쪽이지만 자, 오른쪽 외운 사람은 헷갈려요. 만약 책이 오른쪽이면 책이 주어놓으면 책은 얘보다 오른쪽이 맞죠? 근데 분필은 책보다 왼쪽이잖아요. 주어가 얘네 달라지잖아요. 왼쪽 오른쪽이란 말은. 그죠? 얘가 주어면 왼쪽이고 얘가 주어면 오른쪽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뒤진다 앞진다보다는 주어가 뭔가 비교가 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서 헷갈리니까 I를 주어놓고 요새 I를 주어놓으면 얘는 뒤진다, 얘는 앞선다. 자, 너무 아무 내용도 없이 저거만 외우니까 사실은 황당하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R만 있을 때 뭐냐면 그림이거든요. I가 이거예요. V가 이거예요. V가 이거면 I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I는 크기는 다르겠죠. 크기는 다르지만 똑같이 간다는 얘기 이렇게 포개져 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인데 똑같이 0에서 출발해요. 똑같이. I나 V나. 얘는 노란 건 I예요. V나 I나 똑같아요. 노란 거는 V랑 포개진다. 이 뜻이 포개진다. 요걸 어떤 시점 기준했을 때 앞서지도 주지 않고 같은 시점에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점 요거예요. 그런데 L일 때는 코일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코일일 때는 이 그림이 자, V는 기준에 이렇게 가죠. 이게 V입니다. 근데 I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파가 얘는 뒤진 데서 이렇게 늦어져요. 얼마만큼이 모르면 요거만큼 늦어집니다. 90도만큼. 2분의 1파이만큼. 시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0으로 봤을 때 요거는 0 기준에서 왼쪽은 과거죠. 0은 현재고 0보다 오른쪽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얘는 하얀색 V자는 0이 출발하지만 노란 건 아직 늦게 출발하죠? 시간적으로 이만큼 뒤쳐져서 출발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타라는 건데, 위상이라는 건 세타라는 건데, 90도라는 얘기입니다.
세타를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 위상차.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공학적으로 이 얘기인데 그냥 말로만 쓰려니까 힘들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기준 0이면 C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V는 그대로 기준 가요. 근데 I가 어떻게 바뀌냐면 I가 앞서요. 먼저 출발해요. 자, 출발점 여기인데 얘보다 과거에서 출발을 해요. 사인파가 얘는 여기서 그려져 나가는 데는 이 앞전부터 그려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I가 더 앞질러 간다 이 얘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냥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38번 했죠. 38번은 인덕턴스. L 인덕턴스. 야, 이것도 안 들었네. 자, 거기 가로 안에 있으니까 이게 L이 다시 카메라. L이 인덕턴스라 인덕턴스. 요게 유도 리액턴스고요. L만 인덕턴스예요. L이 인덕턴스고 XL은 유도 리액턴스고. 요것도 C만 뭐냐면 정전 용량이라 하고 C고 그다음에 XC는 용량 리액턴스. 다른 겁니다. C하고 XC는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39번. 자, 39번. 저항은요.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합한다. 이거 이제 이론을 안 했으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R1 더하기 R2라면 이게 저항이에요. 합성을 얼마냐면 합치면 합성이라서 합쳤다는 얘기. 합치면 얼마냐면 R1 더하기 R2의 저항을 합습니다. 이렇게. 근데 병렬일 때는 자, 병렬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건 여기서 출발해요. R1, R2를 위아래로 견결해줘요. 직접 숫자를 넣어줘도 되겠죠. 지난번 했던 건데 다시 복습합니다. 자, 합성은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한 것뿐에 두 개를 역수로 더한 거를 한 번 더 뒤집는 거라 했어요. 이거죠. 딱 두 개만일 때는 이것도 좋다겠어요. 더하기 분에 곱하기를 한다 해서 R1, R2를 앞뒤에 쓰면 돼요. R1, R2.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밑에 게도 쉽죠? 밑에도 쉽습니다. 근데 세 개일 때는 이렇게 약식으로 못해요. 세 개일 때는. 두 개일 때는 제가 팁을 드린댔죠. 요게 더 빠른 계산이야겠어요. 근데 세 개일 때는 어차피 다 10개, 10개를 다 뒤집어서 계산한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 이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 거죠. 세 개 이상부터는 이거로만 풀어야 되니까. 두 개일 때는 이게 가능하고요. 이겁니다. 병렬이 까다롭죠? 까다롭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렬병렬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요. 쓰실 분 얼른 쓰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이라 했는데 한 번에 해보자. 맨 앞에 병렬 나왔죠. 자, 제 문제에서 이게 35V, 35. 뭐 이 그림이랑 같은 거니까 35V가 있고 이게 110이고 20이고 이게 5예요. 자, 이거 딱 두 개 병렬 있죠. 병렬. 여기서 묻는 거는 전체 전류. 자, I가 얼마나 전체 전류는 전체 합성 저항이야. 전체 합성 저항. 저항이 우리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걸 모두 다 합친 거. 합치를 어떻게 하면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이렇게 합치면 전체 합친 합성 저항 하나가 나와요. 이 세 개를 합친 거. 세 개를 다 합친 거. 자, 이걸 한 그 저항분의 전체 전압인 거죠. 전압으로는 전압. 이렇게 됩니다. 이거죠. 그럼 지금 구할 거 뭐냐면 합성 저항만 구하면 I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직렬과 병렬로 되어 있는 이 저항을 처리를 해야 돼요. 저항만 구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전압 나누기 저항하면 전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묻는 건 I, 전류를 물었잖아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전압이 얼마예요? 전압이 35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문제는 요건데, 자, 지금처럼, 앞으로 이제 저항 나오면 이걸 계속 무수히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 어차피. 해보자. 일단은 요걸 먼저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죠? 10 더하기 10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쓰지 마세요.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분의 1 해도 돼요. 너무 어렵죠? 이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두 개, 병렬로 된 거. 지금 병렬이잖아요, 병렬. 어떻게 말고, 뒤에 것처럼,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했죠? 이렇게 풀어요. 요거는, 자, 이렇게. 여기, 이거 처리하죠. 더하기 곱하기. 자,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했습니다. 자, 더하기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를 반복해 쓰면 돼요. 그럼 밑에 거는 30분의죠? 30분의 200이니까 3분의 20. 나오죠? 이겁니다.
맞죠? 30분의 200이니까 10을 약분하면 3분의 20이에요. 그럼 요거라는 게 뭐죠? 얘하고 얘가 이겁니다. 한꺼번에 합치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랑은 직렬이잖아요. 직렬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한다. 그냥 더하죠? 그냥 더하잖아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냐면 합성 저항을 얼마, 여기서 합성 저항은 이 전체 합성 저항은 합성 저항은 얼마냐면 합성 저항은 3분의 20에다가 여기 이거잖아. 두 개 합친 거. 거기다 이거니까 직렬이죠. 5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다 이거죠. 그럼 정리하면 3분의 20 더하기 3, 5, 15니까 얼마죠? 20 더하기 15. 20 더하기 15. 35인가요? 3분의 35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풀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나요? 어쨌든 이게 11.67인데 11.67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서 다시 집어넣자. 이거. 그럼 i는 얼마다? 이렇게 쓰면 돼요. 3분의 35. 실제 소점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5죠. 약분되죠? 얼마죠? 3A다. 약분 안 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3A 나온다. 답은 3번. 40번.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로에서 엄청 중요한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직렬은 그냥 더한다. 병렬은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한 번 더 뒤집는다.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한 번 더 뒤집는다. 이거 병렬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40번. 이거 또 나왔네요. 그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이제는. 자, 계산 문제만 승부 걸지 마세요. 자, 변압기 결선에서 3고조파, Y와 델타에는 3고조파 나오는 건 뭐죠? Y예요, Y. Y인데, 그럼 1번하고 3번인데, 통신에 영향을 주는데, 델타는 영향 안 준다고 했잖아요. 델타는 영향 안 준다했으니까, 모두 다 영향 주는 거는 Y와 Y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되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아까 유사한 문제가 또 변형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2년, 자, 1회 보겠습니다. 1회. 41번. 해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 또 나오게 돼요. 이거 방법이에요. 어렵다 하더라도 비슷한 문제에서 답만 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가끔 나오더라. 자, 21번. 이건 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기전력이 1.5이고 내부 저항이 15옴인 건전지 4개를 직렬 연결하고 25옴의 저항 R을 접속하는 경우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ampe와 니은 단자 전압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안 주어진 거죠. 이 그림은 제가 해설을 달려고 준 거고 안 주어졌습니다. 그럼 기전력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건전지가 여러분 건전지 있잖아요. 이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건전지 뭐냐면 여기에 기전력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 아시죠? 뭔가 전압. 이 건전지 전압이잖아요. 전압에다가 내부에 아주 작은 양이지만 약간 약하게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전기공학을 안 들어갔을 때는 이거 무시했어요. 건전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전체 저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만 이 저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만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건전지 자체. 이게 건전지죠? 건전지 아시잖아요. 건전지 하나 있으면 무조건 요게 하나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건전지 하나만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뭐죠? 요게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자, 기전력이라 하고 요게 내부 저항입니다. 전지 내에 복잡한 내용을 들었잖아요. 거기도 약간의 저항이 있다는 거. 내부 저항 있습니다. 스몰 R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로 이 건전지에다가 외부로 전선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뭐 전구를 달거나 또는 뭐 전열기를 달거나 뭐 뭘 다루겠죠. 뭘 달든 전기적 일을 하는 건 답니다. 벨을 달거나 때랑 올린 벨을 달거나 하여튼 뭐 로봇을 해서 간단한 장난감 움직이게 하거나 이 모든 건 다 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아서는 걸 R이다.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건데 저항이 되는 건데 여기서 식은 뭐냐면 전체 전류를 놨을 때 자, 전체 전류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R 플러스 R 여기 대문자 R이에요. R 플러스 R분의 2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는 뭐죠? 이 저항과 이 저항 합친 거죠. 합성 저항분의 기전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체에서 본 겁니다. 전체에서 봤을 때는 요 식이 나와요. 근데 이 전류는 여기나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요겁니다. 자, 이론을 안 하고 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거만. 여기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냐면 여기서 걸린 전압은 여기 또 있어요. V라고 합니다. V. 자, 대문자 V입니다. 그래서 V는 얼마냐면 V는 IR이에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 공식. V는 IR 다 아시잖아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래서 I만 넣으면 뭐죠? R분의 V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I라는 거로 왔을 때, 전류로 왔을 때 이 식도 성립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이 이꼬로가 됩니다. 식을 잘 보세요.
이 빨간색 부분만 봤을 때는 이 식이 성립되는 거고, 이 회로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더 더해져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얘랑 어떤 게 더 커요? 기전력이 조금 더 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기전력은 건전지 전압이에요. 건전지 전압. 건전지에서 나가는 전압, 기전력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전압 하는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원으로서 역할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처럼 조그마한 건전지 나오는 그 나가는 힘, 그거를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요 부하에 걸린 전압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서 그 수신기 전압 된다, 24V다 된다는 그 부하 전압이죠. 고 전압이에요. 종단장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 뭐 회로에 걸린 그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압 전압이 바로 이겁니다. 전압, 회로 전압, 이거예요. 전압과 기전력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전압이다. 전압은 단순히 저항 나는 거고요. 기전력은 저항 플러스 내부 저항까지 합친 걸 나눠준 거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 공식을 꼭 알아야 돼요. 벌써 미지수가 4개나 나오죠. 복잡한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기본 여기서 나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지금은 여기서 변형을 했습니다. 자, 변형 앞으로 보자고요. 전압은 병렬일 때는 불변입니다. 병렬일 때는 불변해요. 직렬일 때는, 자, 직렬 연결하면 그만큼 증가합니다. 병렬일 때는 직렬이 증가합니다. 거꾸로 전류는 그래요. 전류는 어떻게 하냐면 병렬일 때는 증가합니다. 직렬일 때는 불변해요. 반대. 자, 이런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저항은 저쪽에 해봤지만 저항은 직렬일 때는 그대로 더하니까 자꾸 늘어나죠. 더한 것만큼 늘어나요. 증가돼요. 근데 병렬일 때는 분모로 가니까 점 더 줄어들어요. 큰 거로 연결할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가 클수록 값은 줄어들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증가하고 병렬 연결하면 감소한다. 그런 것도 있고. 이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자고요. 자, 기전력이 됐던 이것이 전압이 됐던 단위는 둘 다 볼트예요. 볼트. 단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직렬 연결하면 늘어날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나 병렬일 때는 아무리 100개, 1000개를 해도 증가하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이 관계. 그래서 지금 기전력이라 했죠? 기전력 1.5짜리가 몇 개래요? 몇 개래요? 4개를 했는데 직렬이 됐죠? 직렬이 곱하기 4개입니다. 4개예요. 기전력 4개예요. 그래서 기전력은 몇 배?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설해보면 이겁니다. 자, 결국 전류를 묻는 건데, R 플러스 교재처럼 똑같이 하자고요. 스몰 R 플러스 R분의 2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렬일 때 이게 N이고 N이게 됩니다. 여기서 N개. 직렬이에요. M은 병렬이에요. M은 얼마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한 개일 때만은 전지 1개, 전지 1개만일 때는 뭐냐면 I는 얼마냐면 R 플러스 R분의 2가 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아까 했던 거죠? 자, 보세요. 원래는 이 식이에요. 원래는 이 식인데 한 개니까 오르지 하나니까 1 곱하기 R은 그냥 1이잖아요. 그죠? 병렬도 한 개니까 뭐 실제는 병렬 하나니까 1 나누기 1분의 R에 1분의 그러니까 1분의 R이니까 상관없고 1 곱하기 2니까 결국 앞에 분모 붙어있는 게 없어요. 노란색 글씨가 없어도 돼요.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고 나누기도 하나니까 있으나 말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개면 이건데 개수가 많을 때 직렬 병렬 늘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직렬로 만에 4개를 했고 이 문제는 직렬만 4개 했지만 병렬로 또 3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3을 넣어야 돼요. 여기는 4를 넣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직렬로 4개였고 병렬로 3개를 했잖아요. 병렬은 여기다 계산 안 넣어줘요. 왜? 병렬일 때는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나는 의미 없다는 거죠. 병렬이라는 말이 넣었더라도 얘는 안 바뀌어요. 저항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바뀌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는 병렬은 없잖아요. 없으면 M 얼마죠? 하나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식은 요거다 보시면 됐어요. 자, 교재는 지금 병렬은 언급이 없었으니까 자 보자고요. 직렬만이니까 이 문제에서 직렬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식은 I는 다 있으면 NR분의 N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병렬은 없다고 했으니까. 병렬 없으니까 M은 없는 거예요. 한 개일 때는 병렬을 안 했다. 한 개라고 해야 돼. 한 개라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몇 개예요? 직렬이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내부 저항이 1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외부 연결한 거는
문제에서 기전력 1.5V이고 내부장이 15옴인 건전지 4개를 직렬 연결했고, 직렬이니까 스몰 n만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25옴을 그 바깥에 연결했으니까 저 외부 대문자 R입니다. 대문자 R. 외부장 라지 R입니다. 라지 R은 여기서 20이 되는 거죠. 20. 그럼 기전력은 4개 곱하기 1.5 했죠. 요거 푸는 거예요. 해설처럼.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자,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요거 계산기 누르면 답이 1번이더라. 1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네요. 자, 지금 나온 값이 기전력이 얼마죠? 지금 기전력이 얼마죠? 자, 1번이 답인데 기전력이 전류, 지금 했던 값, 전류가 저렇게 풀어봤더니 얼마죠? 0.1A 나왔어요. 지금 계산기 누르면. 근데 V는 얼마냐 하면 IR이에요, IR. 그럼 I는 지금 구했잖아요. 0.1이고 R은 아까 했죠? R은 25옴이잖아요. 그래서 2V다. 이렇게 푸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V는 IR이고 기전력은 좀 다르고. 자, 그 부분은 식이 자체가 복잡하니까 뭐 선별해서 가능하신 부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몰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2번. 이거 중복되는 문제죠? 자,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피드백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 했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그래서 yes냐 no냐 그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어떤 문제 나올 때 목표치가 99%인데 97밖에 안 돼요. yes나 no냐? 97 미달이니까 no 해서 다시 빠꾸를 한대요. 빠꾸. 그래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다시 되돌아서 90% 될 때까지는 통과 안 시키고 마지막으로 90% 이상 되면 통과. yes나 no에서 yes 그래서 출품이 생산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yes, no. 3번. 자, 피드백이 아닌 거는 없어요. 23번. 자, 이거는 그 중간에 증폭기 옆에 코일이 2개 가면 이게 뭐죠?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이렇게 변압기인데 변압기에서 철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R1이고 이게 R2가 됩니다. 이쪽이 N1이고 N2가 되죠. 이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저기 그 전류 I1, I2. 자, 이 관계식이 있어요. 1차 측이라 하고 이걸 2차 측이라 합니다. 2차 측. 자, 1차 측. 이걸 기준해서 왼쪽으로 1차 측, 오른쪽을 2차 측으로 놓습니다. 이거 변압기라고 해요. TR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를 기준해서 왼쪽을 1차 측, 오른쪽을 2차 측이라 합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게 변립이라는데 권수비라는데 권수비. 자, 권수비라는 요거를 스몰 a라고 놓고 1차 측 대 2차 측 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쓸 때 1차 측 대 2차 측을 분수로 쓰면 요거예요. 1차 측 위로 가고 2차 측 밑으로 갑니다. 1차와 2차의 권수비. 그래서 이거는 얘랑 비리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냐면 전압. 여기 전압대 있으면 V1 대 V2가 됩니다. 이 공식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류는 거꾸로 갑니다. I2 대 I1으로 뒤집혀요. 전류가. 그다음에 저항은 뭐냐면 이렇게 갑니다. R1 대 R2가 됩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써먹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공식도 활용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 나왔어요? 얘하고 얘가 나왔잖아요. 얘하고 얘가 나왔죠? 이 두 선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럼 다시 쓰면은 N2분의 N1은 루트 R2분의 R1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게 뭐죠? N1, N2 있고 R1, R2인데 자, 스피커 저항이 스피커 오른쪽 있잖아요. 8옴이라죠? 이게 8옴이래요. 자, R2가 8이에요. R2가 8이고 그 다음에 회로 증폭기 저항이 288이에요. 증폭기 저항이 288. 여기 288이죠? 288이다. 그랬을 때 권수비는 얼마냐 그렇죠? 권수비는 뭐죠? 스몰 a는 N1 대 N2잖아요. 이거 루트 288 대 8이니까 얼마 나와요? 계산기 누르면 6배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기 누려야 되겠죠? 자, 24번. 이거는 뭐 처음 듣는 분일 겁니다. 해설을 봐야만 푸릅니다. 이건 해설로 새로운 지식을 얻으시면 되겠죠. 자, 농형과 권선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3상 권선형이 많습니다. 권선형이 많은데 자, 권선형과 농형. 자, 농형 유도전등의 속도 제어법, 주파수를 변형하는 거, 극수를 바꾸는 방법, 전압을 바꾸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권선형에는 속도를 제어하는 게 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2차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 2차 여자법. 2차란 말 많이 들어가네요. 자, 그런 건데 여기서 농형이 아닌 것은 2차 들어간 것은 권선형이랬죠. 자, 권선형이 3상에서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니까
그것대로 따로 한번 챙길 필요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문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최근에 나왔던 거 문제는 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나왔던 거냐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2차자들 하면 건선형이고, 나머지는 다 농형이더라. 25번.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서 R은 16, L은 180mH다. 오메가는 100 라디안 퍼 세컨드일 때 합성 임피던스 얼마냐. 이건데, 이 문제 어렵죠.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합성이라는 것은 임피던스라는 것은 Z라고 했어요. Z는 이 관계라는 거 늘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죠? R이고 이게 X라겠죠? 자, X는 XL과 XC의 차입니다. C의 차인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XL은 있는데 L은 있는데 C가 없잖아요. L 있는데 C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겁니다. XC가 없으니까 XL과 C가 다 있으면 이 차의 차, 절대값 차인데 없으니까 여기서는 X가 XL로 보면 돼요. XL. L이라고 있잖아요. 유도가 있습니다. 유도인데 금방 이거는 했죠.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오메가 L이 했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메가 L. 이거는 2파이 FL 이렇게 쓴다 했어요. 근데 오메가 주어진 일은 한 10년에 한 번 나올 거만 근데 걔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오메가는 웬만큼만 나오고 주파수로 나온대요, 정말. 그죠? 요거로 외우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L값 주어지고 주파 주어지고 얘는 3.14 넣으면 돼요. 이때는 180도 넣으면 안 됩니다. 180도가 아니라 3.14예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안 주어지면 60이에요. 60Hz. L은 주어진 거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고맙게도 주어졌어요.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이걸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묻는 건 임피던스 물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Z는 루트 두 변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래 R의 제곱 플러스 XL인데 여기서 오메가 L이에요.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했으면은 R 주어졌나요? R이 얼마죠? 16 주어졌어요. 16이고 제곱 플러스 이거는 가로 쳐서 해야 돼요. 오메가는 100이고 그 다음에 L은 0.18이에요. 0.18. 미리니까 1000분의 2니까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건 계산기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계산기 할 때 조심하세요. 자, 계산기 약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가로칠 때 루트를 한 다음에 16에다 제곱 플러스 가로치면 어때요? 루트 16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계산 나옵니다. 그럼 전에다 요 루트 처리되고 이건 따로 합쳐서 이게 합쳐서 값이 나오니까 계산기 누를 때는 시계 없는 요 가로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루트를 누른 다음에 가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다 끝나고 제곱까지 한 다음에 다시 가로 닫기를 해야만 가로가 루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시계는 없어요. 요 파란색이 없지만 요 가로치기 여닫는 거를 눌러야만 최종적으로 답이 정상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오거나 엉뚱한 답이 나와요. 아무리 답지 없어 답이 없어 이게. 그럼 여러분이 계산기 잘못 누른 거죠? 자, 계산기 잘하시는 분이 걱정할 필요 없지만 좀 익숙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가로치야 된다는 거. 계산기 누를 때는 요 값 나오면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이거는 뭐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 24 5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항이나 전력이 나오면 직각상의 그림은 대체로 맞는 게 많아요. 합성일 때, 합성. 여기서 합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을 합쳤다는 거죠. 단순히 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얘를 다 모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때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합성이라는 거죠. 합성 임피던스. Z가 임피던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얘는 뭐죠? 순저항이죠. 그냥 줄여서 저항해도 돼요. 순저항이는 생각하면 저항이라고 저항. 얘는 뭐죠? 리액턴스인데 무슨 리액턴스? C가 붙으면 용량, L이 붙으면 U 들어왔어요. 유도 리액턴스. 유 리액턴스. 얘는 임피던스. 근데 합쳤다 해서 합성이라는 말 넣기도 해요. 합성 넣나 안 넣나 똑같습니다. 합성 임피던스 줄여서 임피던스. Z는 임피던스다. 26번 60Hz 삼상전압을 전파 정리하면 이거는 단순 암기죠. 이거 외우세요. 자, 주파수가 있는데 맥동 주파수 기본적으로 이걸만 하면 60Hz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 주어지면 60 넣으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출제자가 60Hz라고 주어졌어요. 아닌 경우는 출제자가 뭐 50이든 100이든 주어지면 그때는 F값을 달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60을 넣으면 돼요. 여기서 60이라고 했죠. 집어넣으면 그거 외우세요. 단상 반파할 때는 F입니다. 전파할 때는 EF예요. 기본 삼상은 3F인데 그거의 전파는 자, 반파 전파는 2배예요. 반파에 곱하기 1을 하면 전파가 됩니다. 전파는 뭐죠? 온전할 전자. 반파는 반쪼가리. 이 얘기입니다. 반쪼가리. 전파의 반쪼가리가 반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2배가 이거다니까
단상반파의 2배 하면 전파가 되는 거고, 삼상반파의 2배 하면 전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파는 F고, 삼상은 3F가 기분이다. 거기다 전파할 때는 2배씩 한다. 4가지니까 이거 한 30초만 투자하면 돼, 30초.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잘 나와요, 이것도. 자, 27. 어, 200V 전원에 접속하면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력을 100V 전원에 접속하면 접속하는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소비 전력은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이거는 계산력을 요구합니다. 일단은 공식 있죠. P는 R분의 V 제곱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어졌어요? 볼트라는 거 전압 주어졌죠. 그 다음에 킬로와트라는 전력이 있어요. 볼트하고 전력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뭐죠? 이 저항은 변함이 없잖아요. 나중에 바뀐 게 뭐냐면 P 다시는 V 다시의 제곱에 요걸 묻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얘가 몇 배냐, 얼마냐 이거죠, 얼마. P 다시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식이 여기 200을 넣었을 때 200V일 때 200V P가 얼마래요? P가 1kW, 1000W라는 얘기죠. 1000W. 1kW는 1000W잖아요. 자, 1000W인데 요 R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요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겁니다. R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그 다음에 얘가 바뀌면 R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R을 구하잖아요. 집어넣으면 V 다시만 알려주면 P 다시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하죠? 하나만 딱 푸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서 또 다른 식을 또 풀어야 되니까 좀 계산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이 식에서 자, 200은, 1000은 그대로 식을 넣어봐요. 1000은 200의 제곱이죠. 나누기 R이라는 얘기죠. 고로 R은 얼마죠? R은 이항시키면 1000분의 얘랑 자리 바꿈하면 자리 바꿈 200제곱미터예요. 그럼 계산기 누르야 되겠죠? 누르면 얼마 나와요? 누르면 R이 얼마죠? R이 안 나왔네? 안 나와도 되긴 돼요. 안 나와도 어떻게 풀죠? 40인가요? 40.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40 나왔죠, 여러분? 고로 P 다시는 얼마냐면 40의 제곱에다 40분의 R이 주어졌으니까 이 R은 안 바뀌었거든요. V 다시만 바뀌었죠? V 다시가 100V, 100V로 바뀌었네, 100V. 100의 제곱인 거죠. 그러죠? 그럼 250 나오나요? 250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하나 방법이에요. 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R은 안 바뀌었으니까 비례식에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풀이에서는 비례식입니다. P는 V의 제곱이니까 이게 200에서 100이면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0.25, 0.25.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원래 전력이 얼마를 했어요? 원래 전력이 1000이라죠, 1000. 이거 똑같은 얘기죠. 자, 보세요. 200에서 100으로 줄었잖아요. 자, 볼트가 200볼트에서 100볼트로 줄었잖아요. 그럼 2분의 1이죠? 반으로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요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에요. V 제곱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원래는 1kg인데, 1kW인데, 1000W인데 2분의 2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250 나오죠. 그래도 P 다시는 250W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뭐 방법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처럼 풀어도 되고, 자, 7, 8 한 것처럼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촉 떨어지네. 자, 28분입니다. AB가 그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X는 얼마나 있냐? 자, 이 문제는 28번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칙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자, 일단 A, B가 들어가죠. C가 들어가요. A, B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랬어요? 이건 외우셔야 되죠. 딱 자른 거는 냉정해요. 둘 다 동시에 일일 때만 일리는 거. AND죠. 그다음에 C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 들어가면 이게 나트입니다. 나트. 부정입니다. C의 부정이에요. C 부정 이렇게 하죠. C 바라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나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는 뭐죠? 요것도 이렇게 되는데 딱 잘랐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Y가 되는, X가 되는데 얘가 뭐죠? AND입니다. 자, 논리 회로를 표현하면 이 AND라고 표현해야 되고 not라고 표현해야 되고 이게 AND인데 자, 중요한 거는 얘들 곱하면 뭐죠? AND는 논리 곱이죠.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해서 요 그림을 거쳐 나오는 게 뭐냐면 A 곱하기 B입니다. 점을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된다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찍어야 되죠? 요건 뭐죠? 나왔으니까 C에 바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 A 곱하기 B가 여기 들어왔고 C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곱이죠? 그럼 최종 나온 거죠? 여기는 위에 있는 AB에다가 C 바를 곱해준 거죠. 여기 최종 X가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하면 돼요. 단계적으로. 이건 곱하기죠. 이건 부정이죠. 또 여기서 곱하기죠.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4번이 되다. 4번. 이거 어렵겠습니까? 연습 하나 더 해보자고요. 문제를 위해서 또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꿨다 보자고요. 이렇게. 이게 A, B고 C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C를 그냥 놨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거로 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왔다고 보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집에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푸는 게 맞는가 이해되면 그거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똑같이는 안 나와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 X는 얼마나 나오는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방금 했듯이 딱 자르는 곱이고요. 요거는 오화라고 했어요. 오화. 자, 요건 오화입니다. 자, 오화. 요거는 없고 요건 엔드예요. 요건 not예요. 이거 됐죠? 그럼 여기서 얘랑 달라요? 곱하기가 아니니까 더하기죠. 여기 나온 거는 뭐죠?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C가 오는 거고요. C가 여기는 뭐죠? A 더하기 요거하고 여기는 그대로 C가 왔잖아요. C가 그대로 왔죠. 그대로 와서 얘랑은 어때요? 곱하기 더하기요? 엔드니까 곱하기죠. 여기서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죠?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뭐죠? 또 부정을 했죠. 부정했으니 여기서는 뭐죠? 이거 나오면 not가 됐으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의 C의 전체 부정.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는 X는 얼마냐면 X는 A 플러스 B 요거에 곱하기 C가 되는 게 전체 부정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냐면 또는 이겁니다. 드 모르한 법칙에서 어때요? 이렇게 곱일 때는 각각 부정하죠. A 플러스 B의 부정에 C의 부정에 전체 부정을 각각 부정하고 요 부호만 어떻게 했어요? 바꾸라겠죠. 곱하기니까 뭐로 바꾸면 돼요? 더하기로 하면 되죠. 더하기.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것도 하면 또 바꿀 수 있어, 사실. 또 바꿀 수 있어, 또 바꾸시는데, 또 바꾸면 돼요? 이게 가죠. A바 곱하기 B가 되겠죠. 플러스 C바. 이렇게도 바뀝니다. 엄청 복잡해요. 변수는 다양히 나온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일단은, 자, 이것도 되는데, 이건 놔두시고, 요까지만 나오는 거 일단 보세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요렇게 그렸을 때는, 요렇게 나온다는 거 하시면, 얘보다는 좀 더 어렵네요. 밑에 게 어렵네. 그럼 요런 모양 나오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A하고 더하기죠? 여기는 곱하기고. 딱 자르면 곱하기고, 스무사에 들어가면 더하기라고 했어요. 오하니까 더하기. 엔드니까 곱하기. 더하기니까 더했죠? C는 그냥 들어갔어요? 얘랑은 딱 자르으면 곱이잖아요. 곱. 여기까지 곱 나왔죠? 곱인데 요 부정이니까 전체에다 바만 씌우면 부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방향 나옵니다. 크기는 누구예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방향은 렌즈 법칙이다. 자, 렌즈인데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식에서 음수를 써요. 음수라는 것은 음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압이 무슨 음수가 있겠어요. 방향이 여기로 가는 게 플러스 10이라면 무조건 마이너스 5란 얘기예요. 플러스 10 같은 크기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반대인 거지 음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쓸 때는 마이너스 쓰지만 실제는 방향을 거꾸로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라는 뜻인 거죠.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렌즈.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미 나왔던 문제 이거예요. 또 나온 거죠. 여기서는 뭐죠? 둘째 줄이 키워드입니다. 코일 넘어가고 둘째 줄에 유기되는 기절, 줄여서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 같은 말이에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똑같은 말입니다.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의 방향으로 쓰니까 누구예요? 렌즈예요. 크기를 물었으면 패러데이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세 줄이지만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기전력 방향 키워드 요거만 보시면 바로 답 나와야 돼요. 기전력 방향 렌즈. 영어로 나왔어. 영어로 렌즈 이렇게 나왔어. 렌즈. 뭐 영어 저 지네나 하니까 렌즈 뭐 그건 뭐 발음 차이니까 다 맞다고 해야죠. 30번. 자,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자, 30번 봅니다. 여기서 일단은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자고요. VT인데 그냥 V에 150 사인 오메가 T 없고 그다음에 IT는 얼마냐면 6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거 했죠. 우리가 일반식 배웠어 지난번에.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최대값이 얼마죠? 최대값이 VM이에요. 근데 이 식을 얼마냐면 V는 만약에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다 이거고. 실제는 이 그림이가 아닙니다. 다시 여기 세타라고 본다면 이게 만약 30도라고 30도. 30도라고 본다면 여기 30도만큼 얼마냐면 3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이 식이 이거예요. 그럼 이 30이라는 뭐냐면 세타인데 여기서부터 0보다 이만큼 오른쪽이 뒤쳐졌죠? 뒤쳐졌다니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뒤쳐졌다. 앞쓰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일반식 이겁니다.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쓴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도 써요. 일반식입니다. 여기서 얘가 뭐랬죠? 맥시멈 약자리 맥시멈 전압 중에 V값 중에서 맥시멈 꼭지점 요거다. 이게 VM이래서 VM. 최대값이죠, 최대. 근데 루트 2를 빼면 요거만 따지면 뭐냐면 이 실효값인데 이게 바로 교류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값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는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값이 요 자리에서 여기 70% 약 70% 돼요. 70.7쯤 되는데 그게 실효값인데 일반 교류값을 말하면서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테스터기로 교류전압을 쟀어요. 직류는 뭐 없어요. 최대 실효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한 값이에요. 직류 10V 딱 찍으면 그게 10V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류에서 10V는 최대값이 있고 실효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고 뭐 순식값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 많은 값 중에서 실효값을 얘기합니다. 교류 테스터기에서 만약에 이게 220V다. 이게 바로 실효값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가 아니라 실효값을 얘기한다. 교류에서는 최대 실효 평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효값을 교류의 값은 일반 실효값이라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꼭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쯤 돼 요쯤 70% 능선이 있어요. 이게 실효값이다. 실효값입니다. 최대값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각속도라 했죠. 똑같은 각속도. 이게 뭐냐면 이게 세타예요. 세타 뭐냐면 위상차랬죠. 위상차, 위상각 그럽니다. 줄여서 위상이라도 위상차, 위상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죠? 최대값이에요. 실효값이 아니라겠죠. 실제 교류값은 루트 2를 뺀 거예요. 자, 요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뭐를 물으냐면 전력을 전력. 자, 전력으로 씁니다.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물으면 P는 얼마냐면 V에다가 대문자입니다. 여기는 뭐죠? 이런 대문자 중에서 VM이 아니라 그냥 V. 대문자 I 곱하기 사인 오메가예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 다 있어야 돼요. 150이라는 건 뭐냐면, 루트 2분의 150 곱하기 150. 실제는 요겁니다. 루트 2. 자, 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50을 만들면, 약분돼서 150 나오잖아요. 실제, 다시 말하면, 이 실효값은 뭐냐면, 정리하면, 실효값은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실효값은 최대값은 꼭지점이니까 특수한 경우. 가장 평균, 대표적인 값을 얘기하는 것은 실효값이다. 그런데 루트 2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리고 다 있으면은 얘가 뭐죠? 일반식 쓰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래서 VM 먼저, 여기서는 VM은 150V라는 얘기, 이거예요, VM이. 그럼 여기서는 세타가 얼마죠? 세타가 없잖아요. 오메가 T 플러스 0도는 0은 생략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세타는 0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IM이다. 최대 IM. IM이 6V예요. 그럼 실효값은 IM 6V가 아니겠죠. 6A 아니고
여기서의 세타를 뭐냐면 세타는 마이너스 30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식은 플러스 세타잖아요. 근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세타 자체 음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 풀 때는 이건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여기서 위상차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위상차면 이 차를 빼니까 세타는 뭐냐면 이것 빼 이거예요. 0 빼기 30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면 3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0도를 넣으면 되고. 그래서 V값을 뭐냐면 아까 했죠. 이게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을 이렇게 푼다고 실효값. I도 마찬가지예요. I도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의 실효값은 이 사인 앞에 있는 게 몽땅 이걸 최대값이라는데 여기서 루트를 나눠줘요. 루트 2를. 150 나누기 루트 2를 해줘야 되고 곱하기 I도 6은 최대값이니까 루트 2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6 나누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은 뭐냐면 얘도 세타고 세타니까 이 두 개의 차를 얘기합니다. V나 I의 어느 편드는 게 아니라 이 두 놈의 차예요. 차가 이거죠. 그래서 30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 누르면 약 389인가요? 답 1번에 있어요. 390, 약 390W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복습할게요. 이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좀 응용 문제에서 조금 변형을 한 건데 이렇게 풀어보자요. V는 이 T 함수라는 얘기고 별 의미가 없는 거. T 함수라는 얘기고 자, V는 이렇게 보자고요. 만약에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요거고 자, I는 얼마냐면 10 루트 2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다. 이렇게 만약에 냈다고 출제자. 이건 쉬워요. 이랬을 때 이러한 V값, I값 하는 데서 소비 전력을 물었다. 자, 소비 전력을 물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서 얘가 한 수 어려운 거고 좀 어렵긴 해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가장 기본인 거예요.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V, I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세요, 이거. 자, V는 얼마죠? 참고로 이거 얼마죠? VM이에요. 사인 앞에 곱해 전체를 I에서 최대값이에요. 이게. 그럼 VM은 어떻게 해요? V는 전체에서 뭐를 나눠주죠? 루트 2를 나눠주죠? 그럼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루트예요? 루트 1을 나눠야 되니까. 100이죠? 요겁니다. 이렇게 풀면 좀 어렵게 가자는 얘기고, 출제자가. 이렇게 하자면 쉽게 가자는 얘기, 출제자가. 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최대값 루트 1을 나눠주니까 루트 2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100만 남잖아요. 최대값은 그래프상에 이거예요. 100루트이니까 얼마죠? 1.414니까 141.4 이거예요. 141.4V인데 실효값은 요거고 여기가 실효값이거든요. 요거는 최대값이고 최대값이니까 이거 꼭지점이고 실제 실효값은 여기니까 루트 2를 나눠준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100이라니 100. 141점하고 100하고는 다른 거죠. 높이가. 그죠? 여기 100을 나와야 되고요. 전체에서 루트 2를 나누면 돼요. I도 마찬가지예요. I 최대값에서 루트 2 나누면 되니까 20. 실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실전 문제. 물론 얘도 실전 문제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좀 응용을 많이 한 거고요. 요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이걸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요 식에서 요 최대값에서 루트 1이 안 되는 거라서 요거 이게 뭐죠? V고 요게 I예요. 파악되시죠? 마지막 나온 게 뭐냐면 코사인을 집어넣어야 되고 사인 어떻게 구하느냐? 사인 어떻게 해요? 이것도 세타고 세타예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빼면 돼요. 차를 빼니까 그죠? 차를 빼면 돼요. 30 빼기 60에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얼마죠? 30도다. 세타가 얼마죠? 30도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흐름 아시겠어요? 최대값에서 요거에서 루트 1 나누면 돼요. 루트 2 나누면 돼요. 요건 요 차고 두 값의 차입니다. 만약에 30이고 45면 어떨까요? 30이고 45면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15도가 나오겠죠. 30과 45면 15도겠죠? 만약에 90이고 80이에요. 얼마죠? 세타는 10도가 되겠죠. 90과 80 차이니까. 그럼 뭐 10도 나오면 계산이 잘 안 나오니까 딱딱 떨어지는 거. 30도, 45도, 60도 이런 걸 많이 내요. 그렇게 출제자가 수치를 주어집니다. 여기서도 딱 차가 30도 나오겠잖아요. 그렇게 30, 60, 9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나오니까 이거 생략 몇 와트가 되겠죠. 100, 200, 2000인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계산기 누르면 나오니까 이걸. 그렇게 푼다. 자, 얘보다는 얘가 어렵죠. 조금은 더. 식이 복잡해져가지고. 루트 2가 없으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 복잡한 형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원리는 동일하다.
힘드실 것 같아요. 쉬었다 쉬어. 쉬었다 하겠습니다.